여러분 안녕하세요. 황금 같은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배당주를 매수하는 황금 거북이입니다. 오늘 분석할 주식은 세틀뱅크입니다. 시가총액 3,279억이며 코스닥 295위를 기록하고 있는 중형 주식입니다. 기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상계좌, 펌뱅킹과 같은 우리가 온라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는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국내 최초라는 단어가 아래쪽에 적혀 있습니다. 좁은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으로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요 주주가 46% 보유하고 있으며 유통 주식은 54% 수준입니다. 주요 주주의 민엔지가 주식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으며 민엔지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2021년 3월 24일 황금 거북이 주식 57일차 영상으로도 민엔지 주식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 민엔지보다 상장일이 비교적 최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뱅크 주식을 보유한 민엔지 재무제표부터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엔지는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했듯이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 규모와 관련이 있는 자본 총계가 상승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꾸준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 모회사 민엔지와 동일하게 5년 연속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민엔지처럼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본 총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고 2019년도 같은 경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세틀뱅크와 같은 재무제표를 보유한 회사에 대해 황금 거북이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민엔지와 세틀뱅크는 모회사와 자회사 관계입니다. 시가총액 면에서는 모회사인 민엔지가 더 작지만 매출액 규모나 당기순이익 규모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뱅크 주식을 보유한 민엔지의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이유는 안정적인 모회사 아래에 있는 자회사는 투자하기 좋은 회사라는 것입니다. 주식 73일차 영상에 올렸던 와이솔 같은 경우에도 대덕과 같은 안정적인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 모회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돈을 보내고 받는 일은 은행에서만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간편하게 송금할 수도 있고 결제를 할 때도 버튼 몇 번만 클릭하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을 시작으로 모바일 페이 산업 역시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간편 결제, 간편 송금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매출을 일으키는 시장이 점차 커진다는 것은 앞으로 매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그린플러스 같은 경우 정부 주도 아래 시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간편 결제 및 간편 송금 같은 경우 소비자 중심의 필요성에 의해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뱅크의 사업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세틀뱅크는 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이며 간편 현금 결제와 가상 계좌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75% 수준으로 주된 사업임을 알 수 있으며 계속해서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틀뱅크의 일봉 차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초에 비해 상승한 주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0월부터입니다. 상승 추세가 있다고 하지만 그 추세가 완만하게 그려지고 있어서 느리게 성장하는 주식 같아 보입니다. 황금 거북이도 아이디처럼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네이버 TV에도 같은 채널이 있으니 황금 거북이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15%가량 하락한 상태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세틀뱅크 주식을 아직 매수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미 황금 거북이 57일차 영상에서도 봤듯이 민엔지 주식을 먼저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세틀뱅크 역시 좋은 주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1차 지지선 32,500원, 2차 지지선 29,000원에 예약 매수를 걸어 두었습니다. 세틀뱅크 같은 경우 2월에 쿠팡의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쿠팡 관련주로 주가가 크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쿠팡 지급 결제 관련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지며 유통 주식 전체가 거래가 될 정도로 거래량이 폭등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하는 주식 같은 경우 2차 지지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121선 근처에서 매수를 한다면 좋을 것 같다고 황금 거북이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사업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IT 서비스 업체라도 연구 개발 비용이 꾸준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2018년과 2019년보다 2020년에 연구 개발 비용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연구 개발 비용이 줄어들어서 조금은 아쉬운 주식입니다. 연구 개발비는 줄어들었지만 세틀뱅크 같은 경우 주된 판매처가 대형 거래처가 많이 있습니다. 은행과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력도 필요하며 신용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매출처를 보면 국내 위주의 매출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되다가 어느 순간이면 정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해외 매출처를 지금부터 개척한다면 미넨지와 더불어 세틀뱅크 역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공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에 상장을 한 세틀뱅크 같은 경우 2019년부터 현금 배당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가 배당률이 1% 수준이라 은행 이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배당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시가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고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속 배당을 2번만 시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세틀뱅크 역시 연속 배당 주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황금 거북이는 성장성이 있는 회사도 좋아하지만 오랫동안 보유해도 망하기 쉽지 않은 안정성이 높은 회사를 좋아합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100% 미만의 부채 보유 비율 기준이 있는데 세틀뱅크 같은 경우 100% 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며 유보율 역시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재무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다만 PER은 IT 서비스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PBR은 자산 총계가 많지 않아 높아 보이는 중입니다. PBR과 PER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면 세틀뱅크 뿐만이 아니라 미넨지 주식 역시 황금 거북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거래처와 거래를 많이 하면서 핀테크 관련한 회사로 점차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세틀뱅크는 미래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안정성보다 미래 성장성을 바라보고 황금 거북이는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위의 내용을 들어보면 당장 매수를 해야 할 것 같은 세틀뱅크 같은 경우 생각보다 시가총액이 낮고 생각보다 주가가 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기존에 하던 것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아무리 삼성페이가 2015년부터 성장을 하고 있어도 주된 자금력을 보유한 40, 50대의 시민들이 여전히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10대, 20대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등 다양한 페이가 있습니다. 아직 100% 활성화되지 않고 있어서 간편 결제 시장의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틀뱅크는 전통 결제 시장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여행을 가봤거나 중국에 대해 조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중국에서 결제는 마윈의 알리바바에서 만든 알리페이 혹은 텐센트의 위챗페이를 90% 이상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틀뱅크는 이러한 해외 사례를 본다면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은 주식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황금 거북이의 4가지 기준으로 세틀뱅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단기 순이익이 5년 연속 발생하고 있고 자본 총계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며 안정성 지표인 낮은 부채 비율과 높은 유보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2019년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배당금 지급을 이제 2번 시행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미래 성장성 부분에서는 동남아로 해외 시장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점차 증가되는 시장 규모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세틀뱅크에 대해 아쉬운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낮은 시가 배당률은 IT 서비스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의 성장이 더 크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개발 비용이 매출액 증가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대형 거래처인 은행과 관련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으며 간편결제 시장 규모 자체가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외의 사례를 두고 본다면 미래 성장성이 높은 회사이며 황금 거북이 기준 4개의 충족을 하고 있어서 좋은 점이 더 많은 회사입니다.
원래는 홍종수 님이 주식 분석 요청을 하셨던 세틀뱅크입니다. 분석을 하면서 이동평균선 121선 근처로 주가가 낮아지면 매수하기 좋을 것 같아 황금 거북이 주식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홍종수 님 같은 경우 황금 거북이의 57일차 영상도 함께 보시면 더 좋은 주식 공부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 채널도 함께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배당주 정보를 찾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금 거북이입니다.